속보, 이강인 폼 미쳤던 이유. 상상초월 자기 관리 파장, 이강인 상상초월 자기관리 알려지자 현지 초토. 최근 최전방 공격수로 변신한 이강인이 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도 가짜 9번 전술맨 앞 공격수로 나서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그의 소속팀인 프랑스 최고 명문 파리 생제르맹은 홈팀 아스널, 딩글랜드과 현격한 실력 차를 드러내며 무릎을 꿇었다. 스페인 출신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끄는 PSG는 2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2025 UEFA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즈 2차전 원정 경기에서 아스널에 0대2로 졌다. PSG는 홈에서 열린 1차전에서 스페인 복병 지로나에 1대0 진땀승을 챙긴 적이 있다. 1승 1패를 기록하게 됐다. 아직 리그 페이즈 2차전이 진행 중인 가운데 PSG는 36개 팀 중 정확히 가운데인 18위에 자리 잡았다. 리그 페이즈 2차전 일정이 3일 모두 끝나면 순위는 더 내려갈 수 있다. 1승 1무를 기록한 아스널은 8위가 됐다. 챔피언스리그는 이번 시즌부터 이전처럼 조별리그 형식이 아닌 본선에 오른 36개 팀을 4개 포트로 나눠 포트마다 2개 팀씩 무작위로 추첨된 8개 팀과 승부를 통해 토너먼트 진출팀을 가리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위부터 8위까지 토너먼트 직행. 9위부터 24위까지 플레이오프를 치르기 때문에 추가 경기를 소화하지 않기 위해 초반부터 승수를 쌓는 게 중요하다. 8위 안에 들기 위해선 아스널 원정에서 승리는 아니더라도 승점을 획득하는 게 필요했는데 PSG는 실패했다. 이날 엘리케 감독은 직전 리그 한 경기에서 스타드 렌을 상대로 가짜 9번 위치에서 플레이하며 득점포를 가동했던 이강인에게 아스널을 상대로도 경기 초반 같은 역할을 부여했다. 이날 홈팀 아스널은 4-2-3-1 전형으로 나섰다. 다비드 라야 골키퍼가 장갑을 꼈고 주리엔 팀버, 윌리엄 살리바, 가브리에우 마갈량이스, 리카르도 칼라피오리가 수비를 구성했다. 3선은 데클란 라이스와 토마스 파티가 지켰다. 2선은 부카요 사타, 카이 하베르츠, 가브리에우 마르티넬리로 구성됐다. 최전방에 레안드로 트로사르가 나섰다. 엘리케 감독은 4-3-3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잘루이지 돈나룸마 골키퍼를 비롯해 누누 멘데스, 윌리안 파처, 마르퀴뇨스, 아슈라프 하키미가 수비를 구축했다. 중원은 주앙 네베스, 비티냐, 워렌 자이르에메리가 지켰다. 측면 공격에 브래들리 바르콜라, 데즈레 두에가 포진했다. 최전방에 이강인이 제로톱으로 출격했다. 두 팀 모두 이강인과 트로사르에게 제로톱 시스템의 가짜 9번을 맡긴 것이 똑같았다. 이날 이강인은 최전방보다는 좀 더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 중앙과 오른쪽 측면을 자유자재로 오갔고 좌우 전환 패스로 경기를 풀어가거나 장기인 드리블로 상대의 압박을 벗겨내는 등 공격진의 핵심으로 기용됐다. 그야말로 프리롤이었다. 90분 풀타임을 소화하며 체력에도 문제가 없음을 알렸다. 그러나 아스널의 강한 압박과 촘촘한 플레이에 PSG의 빌드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전방이 이강인에게 제대로 공이 이어지지 않았다. 답답한 전개에 이강인은 중원 위치까지 내려와 공을 돌리고자 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고 전반전엔 이렇다 할 장면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이강인은 90분을 뛰고는 다소 넋을 잃은 표정으로 원정 팬들에게 인사했다. PSG는 아스널의 초반 몰아치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전반에만 2골을 내줬다. 아스널은 고삐를 당겼고 전반 20분 왼쪽에서 올라온 트로사르의 크로스를 하베르츠가 헤더로 연결해 선제골로 완성했다. PSG는 전반 27분 멘데스가 전진해 날카로운 왼발 슈팅을 시도했는데 이것이 골포스트를 때려 땅을 쳤다. 동점포를 아깝게 놓친 PSG를 전반전이 끝나기 전 추가 실점했다.
아스널은 세트피스에서 추가골에 성공했다. 전반 35분 오른쪽 터치라인 근처에서 사카의 날카로운 프리킥이 아무도 맞지 않고 그대로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골망을 흔들었다. 아스널이 2대0으로 앞서는 순간이었다. PSG 골키퍼 잘루이지 돈나룸마가 선수들의 쇄도에 시야가 가려 공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사이 문전에서 한 차례 바운드된 공은 그대로 골대를 갈랐다. 엘리케 감독은 후반 19분 정통 스트라이커인 랭달콜로 무한히를 집어넣으면서 이강인을 원래 위치인 오른쪽 날개로 돌렸다. 그러자 공수에서 넓은 범위에서 활약하며 좀 더 존재감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이강인은 후반 18분 가브리에우 마르티넬리가 왼쪽 측면을 따라 폭발적으로 내달리며 역습을 전개하자 재빠르게 따라붙어 태클로 흐름을 끊어냈다. 후반 21분에는 이강인이 가까운 골대로 쇄도한 후백 네베스를 향해 날카로운 코너킥을 올렸으나 네베스의 헤더가 크로스바를 맞고 나와 무위에 그쳤다. 오른쪽 측면에서 날카로운 크로스를 연이어 올리던 이강인은 후반 23분에는 먼 거리에서 왼발 무회전 슛으로 직접 골문을 노렸으나 다비드 라야가 가까스로 막아내 골문을 열지는 못했다. 경기 직후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은 양팀 통틀어 가장 많은 키패스 5회를 넣은 이강인에게 평점 6.7을 줬다. 네베스 6.9에 이은 팀 내 평점 2위다. 2. 52경기 54골 16도움 역대급 활약 빅매치에서 못 넣으면 무슨 소용. 김민재 다음은 무관의 왕 케인. 독 언론 의심의 눈초리. 역대급 활약에도 해리 케인은 여전히 증명하지 못한 선수로 평가받는다. 영국의 스포츠바이블은 1일 한국 시각 독일 언론에서 케인에 대한 놀라운 공격과 함께 그에 대한 느낌을 밝혔다라고 보도했다. 스포츠바이블은 케인은 지난해 여름 1억 파운드의 이적료로 바이에른 뮌헨에 합류했다. 다만 그는 첫 시즌을 무관으로 마감했고 45경기에서 45골을 넣었다. 올 시즌에는 뱅상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7경기 10골을 넣고 있다. 하지만 케인은 최근 독일 언론에게 비난을 받았다. 독일의 빌트는 케인이 중요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케인은 지난해 여름 바이에른 이적 후 우승 트로피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됐다. 케인의 활약도 돋보였다. 바이에른에서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채우며 현재까지 바이에른 소속 52경기에서 54골 16도움이라는 역대급 공격 포인트 적립을 선보였다. 다만 케인의 활약상에 대한 아쉬움도 존재했다. 케인의 활약에 의문을 제기한 곳은 독일의 빌트다. 빌트는 케인의 씁쓸한 진실이라며 케인의 활약에서 아쉬운 부분을 조명했다. 빌트는 케인은 레버쿠젠과의 경기에서 최전방에서 외롭게 맴돌았다. 홀슈타인 키를 상대로 3골을 넣고 레버쿠젠을 상대로 골을 못 넣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공평하게 말하자면 케인의 무관 저주는 아직 풀려서는 안 된다라며 케인의 활약상이 우승을 차지하기에 부족했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케인은 토트넘 시절부터 꾸준히 새가슴 논란이 있었다. 케인은 프로 데뷔 이후 출전한 역대 결승전에서 단 한 차례도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지난 2014에서 2015 시즌 리그컵 결승을 시작으로 2018에서 2019 유럽 챔피언스 리그 결승, 2020에서 2021 리그컵 결승, 유로 2020 결승전, 그리고 이번 직전 2024까지 5번의 토너먼트 결승에서 모두 침묵하며 새가슴이라는 별명을 증명하고 말았다. 케인으로서도 우승에 대한 한을 풀어냄과 동시에 직접 우승 트로피를 가져올 수 있는 확실한 활약이 필요하다. 더욱이 올 시즌 바이에른이 콤파니 감독 체제에서 순항하고 있기에 중요 경기에서 케인이 활약해 직접 트로피를 안긴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모습으로 무관 저주를 깰 수 있다.
빅매치에서 케인이 보여준 활약에 독일 언론이 의구심을 표했다. 평가를 뒤집기 위해선 케인이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 3.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벌인 공포의 왼발, 잠재력 대폭발. 3G 이에즈 장렬 이번 시즌도 구세주 등극. 어린 나이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유소년팀에서 방출됐던 드와이트 맥닐, D14 제버튼, 이 시즌 초반부터 매서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 벌리 시절부터 왼발 하나만큼은 리그 정상급으로 불린 그의 모습이 심상치 않다. 에버튼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 잉글랜드 리버풀의 구디슨 파크에서 열린 2024에서 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6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 홈 경기에서 2대1로 승리했다. 맥닐의 멀티골로 승리를 쟁취한 에버튼은 리그 첫 승을 거두며 무승부진에서 탈출했다. 이날 가장 돋보인 선수는 맥닐이었다.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출전한 맥닐은 팀이 0대1로 끌려가던 후반 2분 박스 바깥에서 공간이 열리자 왼발 감아차는 슈팅으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후반 9분에는 우측면에서 날아온 크로스가 상대에게 맞고 살짝 떴지만 이를 망설이지 않고 왼발로 마무리해 결승점을 뽑았다. 축구 통계 매체 풋모븐 맥닐에게 평점 8.7점을 매겼다. 이 매체에 따르면 맥닐은 83분간 2골, 슈팅 3회, 패스 성공 19회, 성공률 73%, 기회 창출 1회, 드리블 성공 1회, 지상 볼 경합 성공 2회 등을 기록했다. 2골 외에 크로스 성공이 3차례나 이뤄졌고 기대 도움값이 0.21로 조력자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맥닐이 위기의 에버튼을 구했다. 최근 몇 시즌 동안 생존 경쟁을 벌인 에버튼은 이번 시즌에도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 시즌 첫 5경기에서 1무 4패에 그쳐 강등권에서 허덕였다. 특히 3라운드 본머스전과 4라운드 아스톤 빌라전에서 먼저 2골을 넣고도 3골을 내줘 뼈아픈 역전패를 당했다. 최악의 흐름 속 반전이 절실했는데 크리스탈 팰리스전 맥닐이 번맨쇼를 선보이며 귀중한 승점 3점을 전달했다. 이번 시즌 맥닐의 경기력이 예사롭지 않다. 축구 통계 매체 후스코어드에 따르면 이번 시즌 맥닐은 EPL에서 가장 많은 키 패스 G11회, 가장 많은 스루 패스 성공 5회, 가장 많은 크로스 성공 22회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그는 세 번째로 많은 주요 기회 창출 6회를 한 선수다. 이러한 기록 속 맥닐은 리그 6경기에서 3골과 2도움을 터뜨렸다. 맥닐은 어린 시절 고향팀인 맨유에서 축구를 시작했지만 세트피스에서 인상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팀에서 쫓겨났다. 당시 그의 나이는 14살에 불과했다. 곧바로 벌리에 입단한 맥닐은 구슬땀을 흘리며 날카로운 왼발 킥과 드리블 능력을 겸비한 윙어로 성장했다. 벌리에서 두각을 드러낸 그는 팀이 강등되자 2022년 여름 에버튼으로 이적했다. 에버튼에서도 맥닐의 존재감은 여전했다. 입단 초기에는 다소 부진했지만 적응을 마친 후부터 핵심으로 거듭났다. 2022에서 23 시즌 리그 37경기 출전에 7골과 3도움을 기록했고 2023에서 24 시즌에는 리그 35경기에서 3골과 6도움을 쌓았다. 에버튼은 숱한 강등 위협에도 맥닐을 앞세워 프리미어리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